배달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이제 배달 일을 하다가 2018년에 워낙 더워가지고 그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폭염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하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게 화제가 돼서 이런 관심들,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라이더 유니온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좀 만들자라는 여러 라이더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노동조합을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가 돼서 2019년 5월 1일 오토바이 행진을 하면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이제 배달 대행 라이더도 산재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알렸고,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산재 상담과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질 때쯤에는 배달 대행 라이더가 산재가 된다는 사실을 전문가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산재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제 산재가 되는 게 상식이 됐죠. 그래서 그게 가장 보람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도.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았고,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맺고 집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에 배달 노동자들의 권익이라든지 대안들을 이제 제시해서 최근에는 라이더 보호법이라고 해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는 성과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옛날 책이 됐는데요. 옛날이요? 네, 2년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배달 산업이 빠르게 변화해서 다만 이제 큰 골격, 배달 산업의 큰 골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배달 산업을 이해하려면 플랫폼 자본주의,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특징이 이제 배달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는 부분인데, 위탁 계약을 맺어서 사용자는 이제 노동법의 의무에서 해방되고, 노동자들은 이제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롭게 일을 시켜버리면 배달 서비스, 배달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노동의 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출근해라, 빨리 배달해라, 배달을 좀 잘해라, 이런 지휘 감독 또는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싶어하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위탁 계약을 맺었으나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을 통한 간접적 지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행태들이, 일반 대행 사장들은 불법적인 형태의 대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어쨌든 배달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는 산재 신청을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죠. 그래서 처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공개적인 장소에서 헬멧을 쓰던 라이더가 어느 순간 헬멧을 벗고, 헬멧을 벗은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를 잡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력하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을 위해 이제 일한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어느 정도 자기 만족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본투비 위원장? 먼저 그렇다기보다는 뭐, 네. 이런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가족을 위해서든 자기를 위해서든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오토바이가 손상이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의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물론 악덕 사업주 중에는 이제 물어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상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자가 생산 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배달 대행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제 배달 노동자가 온전히 지게 되는 거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라이더뿐만 아니라 특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전속성이 기준이 됩니다. 전속성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를 이제 전속성이 있다. 존속성? 네, 종속이 아니라 존속? 전속. 전속? 네, 전속 계약할 때. 네네네. 네, 종속성을 이제 근로자 지위를 이제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기준이고, 전속성은 네, 특고 산재가 되냐 안 되냐 이 기준인데요. 어렵죠. 네, 뭐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인 거고, 몰라도 돼야죠 다시. 전속성 기준을 이제 그러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준이 뭐냐 물었을 때 기준이 뭐 없기 때문에 장관이 고시한 특정 시간을 이제 산업별로 14개 직종이라고 하는데 그 직종별로 이제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확한 시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97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벌거나 월? 네. 그러면 전속성이 있다. 근데 90시간 일하거나 이러면 전속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가입할 때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한 150시간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70시간 일했다. 이런다고 해서 바로 산재를 빼는 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그 시간을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산재 보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민에서 일을 하다가 요기요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요기요에서 일찍 신고를 하면 배민 산재가 가입된 게 쉽게 얘기해서 탈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해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기요가 이제 특고 산재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이제 됐을 때는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산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플랫폼 산업을 이제 장려하는 가운데 이런 전속성 기준을 이제 유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고용노동부에서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언론에서도 주로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출장을 고용노동부에서 몇 차례 냈습니다. 그것과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발의한 라이더 보호법 라이더 보호법. 내용 네네. 중에 이제 안전배달료랑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그다음에 알고리즘 협상권, 이 세 개가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움을 찾았을 때 도움의 성비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리스비를 얼마 내는지, 계약 시작일은 언제인지, 사장 이름이 뭔지, 회사 이름이 뭔지, 리스 회사는 어디서 받아온 건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을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좋고, 현금 거래가 오고 갔다고 하면은 그 거래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료도 없고 배울 수 있는 업계의 선배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어쨌든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 노동자들의 든든한 보호막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정보 교류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각종 좋을 고비를 많이 넘기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가족들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모여서 동료들한테, 믿을 만한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우리의 권리, 그다음에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배 노동자들도 저희와 같은 특고 노동자이고, 택배 같은 게 저희 선배 노동자들이죠. 저희보다 앞서서 노동조합을 조직해 선배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라이더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수료 체계가 매우 불투명하다라는 거고, 특고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누구냐 협상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이제 방기하는 건데요. 본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제 특고 노동자들 노조할 권리, 협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의 작업 환경이 어쨌든 도로, 좀 넓게 보면 지구 자체가 저희의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아이러니는 그런 날씨에 배달이 많고 같이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라이더들 중에는 비가 오길 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기준들을 같이 정할 필요가 있죠. 회사랑 노동조합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라이더 유니언에서 많이 문제 제기해서, 그나마 지금은 태풍이나 엄청난 기후재앙이 왔을 때 플랫폼에서도 이제 배달이 중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네.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이더 유니온은 어떻게 결성하게 되신 거세요? 네. 데모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대학생 때, 이런저런, 활동을. 집회들이나 활동들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